일반적인 보톡스는 정말 유명한 시술이지만 아는 사람만 맞는 보톡스가 따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제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텐데요. 저 또한 어제 셀프로 시술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으면 좋다라고 했을 때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성이 생겨서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저만의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를 두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안녕하세요, 다테나의원 김진호 원장입니다. 지난 편에서 동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눠봤는데요. 동안 하면 필수적으로 생각나는 시술인 보톡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확실히 피부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보톡스는 정말 일반적인 시술이 됐고 그만큼 효과도 많이 알려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를 총망라해서 보톡스의 원리부터 정말 추천하는 부위 그리고 걱정하시는 점들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마, 미간, 눈가, 자갈턱 이렇게 네 부위는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보톡스를 오랫동안 맞아오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부작용 없이 꾸준히 보톡스를 맞으면서 주름 관리를 하고 있는 저만의 노하우도 오늘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보톡스는 언제 맞아야 되느냐?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아직 주름이 없는 것 같은데 보톡스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주름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보톡스 맞으면 소용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종이도 처음에는 주름 없이 깔끔하지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을 때 어느 순간 이렇게 명확한 주름이 가고 그 주름이 펴져 있을 때도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다양한 근육들을 써서 표정을 짓곤 하는데 그럴 때 자연스럽게 주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일 때 생기는 주름은 애기도 어른도 마찬가지로 항상 생기게 되는데 노화의 상징이라고 하는 정적 주름, 즉 가만히 있을 때 생기는 주름은 우리가 동안이 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보톡스는 절대로 치료가 아니고 예방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얼굴의 근육의 과도한 활동을 보톡스로 잠시 제한을 하면서 가만히 있었을 때 지는 주름을 미연에 예방하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나이대는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미리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좀 표정이 다양하고 남들보다 조금 액티브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눈을 뜨실 때 이마로 뜨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시는 분들은 이마나 미간 그리고 눈가 주름이 이제 생길 확률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정말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맞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조금 이른 나이부터 맞으면 좋다라고 했을 때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위험하지 않느냐 혹은 보톡스의 부작용은 없느냐 라는 질문들을 하시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첫 번째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사로 하는 시술이다 보니 멍, 출혈,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은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경우이고 정말 낮은 확률이에요. 우리가 비행기 추락사고가 무서워서 비행기를 타지 않듯이 보톡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숙련된 의료진이라면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낮습니다. 하지만 가끔 보톡스를 맞으시고 웃는 게 너무 어색해졌어요. 아니면 눈이 너무 무거워요. 아니면 한쪽 눈끝만 올라가는 사무라이 눈썹이 됐어요. 이런 점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그건 결국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보톡스를 맞으러 오신 환자분이 근육을 얼마나 쓰는지, 좌우가 다른지 그런 특징들을 세세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주사를 했을 때 거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제 얼굴에 직접 보톡스 주사를 놓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얼굴의 근육의 사용도와 좌우 대칭 등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객분들이 오셔서 시술을 받으실 때도 항상 그런 점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부작용들은 제가 이때까지 시술했던 모든 환자분들이나 그리고 심지어 제 얼굴에 났을 때도 전혀 부작용이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보톡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건데요. 그게 꾸준히 맞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래도 이게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해결된다라는 점에서 보톡스 시술이 특히나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단골로 물어보시는 게 내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국 보톡스도 외부 물질이다 보니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공격하게 되면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제 내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저만의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톡스와 보톡스 사이에 일정 주기를 두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 달은 이마 보톡스, 다음 달은 눈가 보톡스, 그 다음 달은 미간 보톡스 이렇게 수시로 맞는 것이 아니라 기타 맞을 수 있는 보톡스란 보톡스는 한 번에 다 시술을 하시고 그 보톡스와 보톡스 사이의 간격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떨어뜨려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보톡스를 시술을 할 때 스킨 보톡스부터 주름 보톡스까지 하루에 다 맞아서 진행을 하고 꼭 간격을 철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보톡스는 정말 유명한 시술이지만 아는 사람만 맞는 보톡스가 따로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킨 보톡스입니다. 원래 보톡스는 근육에 주입을 해서 근육의 사용을 잠시 억제한 다음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스킨 보톡스는 피부에 얕게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피부에 얕게 주사하다 보면 팽팽해지면서 이렇게 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모공, 유수분 밸런스, 홍조, 피부 결, 잔주름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다른 시술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그리고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결혼식을 앞둔 신부분이 스킨 보톡스를 많이들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갑자기 뭔가 얼굴에 광이 좀 도는 것 같고 또래에 비해서 유달리 잔주름이 없고 피부가 건강하고 팽팽해 보이는 분들은 분명 꼭 스킨 보톡스를 맞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첨부해 드릴 텐데요. 지금 얼굴에 약간 붉은기가 있는 걸 보이실 텐데 저 또한 어제 셀프로 스킨 보톡스를 시술을 했습니다. 다른 보톡스보다 통증이 확실히 있긴 한데 마취 크림 오래 바르고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이상 오늘 보톡스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처음 말씀드린 주름 보톡스로 굵은 주름과 세월에 선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 스킨 보톡스로 피부 결감, 모공, 잔주름, 유수분 밸런스를 좋게 하는 방법 등 보톡스는 정말 이렇게 다재다능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고 상세한 디자인과 정확한 주입 위치를 확인하셔서 보톡스 진행하시면 훨씬 더 동안이나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다테나 의원 수석원장 김진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